일반적으로는 아침을 가볍게 넘기고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죠. 30년간 근감소와 단백질 대사를 연구해 온 박사인 저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류신이 충분한 단백질을 균등하게 배치합니다. 계란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탁에 고기 대신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를 올립니다. 이 조합으로 계단과 의자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식빵 한 조각, 점심에 국수 한 그릇, 그러다가 저녁에만 고기 200을 드시면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류신이라는 핵심 아미노산이 매 끼니마다 일정 수준 이상 들어와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수백 분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봤어요. 아침을 거르거나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70대가 되면 팔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난간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매 끼니 단백질을 25에서 30 정도로 맞추신 분들은 80대에도 시장을 혼자 다녀오시고 손주 하나 올리는 힘이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음식과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단백질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어머니 뻘이신 큰이모와 가까운 분인 최명자 72세님이 있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뛰어가기가 겁난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식빵과 커피, 점심엔 면, 저녁에만 고기를 드시더군요. 저는 매 끼마다 단백질을 25에서 30 정도로 맞추고 고기 대신 북어채 달걀국,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볼, 고등어와 현미, 렌틸콩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난간 없이 한 번에 일어나시고 장보러 걷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4주 뒤에는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오르셨어요. 최명자님께서 제일 놀라워하신 건 힘이 세진 게 아니라 피로가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 준비까지 거뜬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운동 프로그램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식탁 위 5가지 음식을 바꾸고 끼니마다 골고루 나눠 드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하루 식단 배치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북어채입니다. 수분이 빠져서 단백질이 농축된 건어물이라 아침 국과 무침에 쓰기 아주 좋아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는데 단백질 밀도는 생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 노년층 단백질 섭취 연구를 보면 어류 기반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고 근기능 유지에 유리하다는 보고가 여러 건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아침을 빵과 우유로만 드시다가 북어 달걀국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끼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채우니까 3주 만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속도가 확 빨라지더라고요. 무릎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북어채는 얇게 불려서 달걀과 함께 국으로 끓이거나 잘게 찢어서 두부, 채소와 무치면 됩니다. 물에 10분만 담가두면 부드러워지니까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염분을 과다하게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어 자체에 간이 있으니까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너무 세게 태우지 마세요.
탄 부분은 영양도 떨어지고 소화에도 안 좋습니다. 아침을 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실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 한 그릇이면 하루 시작이 든든합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끓이지 않고 뿌려 먹을 수 있어서 유익균과 단백질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요즘은 냄새 없는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콩 단백질은 장내 환경 개선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정혜 74세님은 변비와 기력 저하로 고생하셨는데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오전에 느껴지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국장 가루는 무가당 요거트, 두유, 샐러드, 된장국 마무리에 한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국에 넣을 때는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넣으세요. 가열을 오래 하면 유익균이 줄어들거든요. 생으로 먹어야 균도 살고 단백질도 온전히 흡수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가루 한 스푼으로 단백질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과 유청을 거른 농축 유제품이라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은 2배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높아서 근단백 합성 자극에 유리하다는 연구 근거가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인데 그릭 요거트에 특히 풍부합니다. 김태호 66세님은 아침을 밥에서 그릭 요거트 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배가 안 찰까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점심까지 든든하고 걷기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릭 요거트 150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몇 개, 견과류 한 줌 넣으면 한 끼 완성입니다. 단백질도 25 넘게 들어가고 준비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라는 겁니다. 설탕 들어간 제품은 혈당만 올리고 염증만 부릅니다. 당류를 추가로 넣지 마시고 과일로 단맛을 내세요. 아침 밥 대신 떠먹는 한 그릇 시도해 보실까요? 씹기 부담 없고 소화도 편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다른 콩들은 하룻밤 불려야 하는데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도 짧게 삶아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준비가 제일 간편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 단백질은 혈당 안정과 심혈관 지표 개선과 함께 근기능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오명수 70세님은 렌틸콩을 밥과 반찬에 더하기 시작하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늘 졸렸는데 렌틸콩을 넣으니까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졸음도 안 오고 기력이 유지되는 거죠. 렌틸콩은 15에서 20분만 삶으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카레에 넣어도 좋고 밥 지을 때 한 줌 넣어도 됩니다. 밥솥에 쌀이랑 같이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처음 드실 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콩류가 익숙하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한두 큰술부터 시작해서 장내 적응을 봐야 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니까 그때부터 양을 늘리세요. 밥 한 공기에 콩 한 줌 가능하실까요?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를 함께 제공해서 근육과 뼈에 모두 유리한 생선이에요. 다른 생선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계절 구하기 쉽습니다. 기름진 어류 섭취는 근기능과 균형 능력에 긍정적이라는 노년 영양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돼 있어요. 특히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미경 69세님은 주 3회 고등어 구이를 식단에 더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림이 수월해지고 무릎 시큰거림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어는 중약불에 은박지나 종이로 감싸서 연기를 줄여 구우세요. 강한 불에 직접 구우면 타기 쉽고 연기도 많이 나서 부담스럽습니다. 은박지에 싸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깔끔하게 익어요.
현미밥과 채소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과도한 고온 조리는 피하세요. 탄 부분은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태움 껍질은 떼고 드시고 조리할 땐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고등어를 넣어 볼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확장 본론에서 매 끼 배분과 타이밍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한 끼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체중에 따라 한 끼 25에서 30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면 근합성 문턱을 넘기 쉬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한 끼를 10 이하로 낮추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반응이 둔해질 수 있어요. 저녁에 50, 60을 몰아서 드셔도 근육은 25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거나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나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엔 북어 달걀국으로 25, 점심엔 고등어 한 토막으로 28, 저녁엔 두부와 렌틸콩 반찬으로 27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하세요. 매 끼니마다 근육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끼 목표 숫자는 몇으로 정하시겠어요? 체중 60 정도시면 25, 70 이상이시면 30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류신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 안에도 여러 종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류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면 류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어, 고등어, 그릭 요거트, 달걀처럼 류신이 풍부한 걸 매 끼 한 가지씩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그릭 요거트와 달걀, 점심은 고등어, 저녁은 북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으세요. 매 끼니마다 류신이 2에서 3 정도 들어가야 근육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메뉴에 류신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단백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류신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과 동행하는 겁니다. 적절한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흡수와 회복을 도와요. 인슐린이 나와야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과잉 당류는 피하되 통곡물은 챙기세요. 현미, 통밀빵, 고구마를 단백질과 함께 소량 배치하면 됩니다. 아침 그릭 요거트 볼에 오트밀 한 줌, 점심 고등어에 현미밥 반 공기, 저녁 북어국에 감자 2조각 이런 식으로요. 탄수화물 비율은 전체 칼로리의 40에서 50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백질만 드시고 탄수화물은 지나치게 줄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 잘 되는 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고 위산 분비도 약해지니까 부드러운 조리가 흡수에 유리해요. 튀김, 강불 볶음, 과도한 양념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어렵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찜, 조림, 국, 무침 중심으로 조리하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북어채는 찬물에 10분, 마른 멸치는 머리와 내장 빼고 볶지 말고 그냥 육수 내거나 무쳐 드세요. 고등어는 은박지에 싸서 오븐에 굽거나 조림으로 만들고 달걀은 완숙으로 삶거나 찜으로 드시면 소화가 편합니다. 오늘 저녁 씹기 편한 메뉴로 바꿔볼까요? 부드럽게 조리하면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가벼운 근력 활동 후 1에서 2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율이 좋아요. 근육을 쓰고 나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쿼트 10개, 팔 올리기 20번 하고 나서 북어 달걀국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공복을 장시간 유지한 뒤 폭식하는 건 피하세요. 6시간 이상 공복이면 근육이 분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만 급등합니다. 세 끼를 4에서 5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드시고 중간에 배고프시면 삶은 달걀 하나나 요거트 작은 컵으로 채우세요.
식사 전후로 언제 움직이실지 정해볼까요? 움직임과 식사를 연결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근육과 뼈는 파트너거든요.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뼈가 약하면 낙상 위험이 높고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도 관여하고 칼슘 흡수도 돕습니다. 고등어, 달걀, 표고버섯, 우유를 자주 드시고 낮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세요. 하루 15분만 팔과 얼굴에 햇빛 받으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과잉 보충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음식과 햇빛을 우선하세요. 칼슘은 우유, 두부, 멸치, 케일에 풍부하니까 매일 한 가지씩 드시면 됩니다. 이번 주 비타민 D 일정은 어떻게 잡으실래요? 산책 시간을 아침 10시나 오후 3시로 정하시면 햇빛도 받고 걷기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식단 예시와 장보기입니다. 준비가 반이거든요. 냉장고에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습니다. 가공 간편식 위주로만 채우지 마시고 신선한 재료를 사두세요. 아침은 그릭 요거트 150에 청국장 가루 1큰술,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5개, 호두 5알 이렇게 볼로 만들어 드세요. 준비 시간 5분이면 충분하고 단백질 28 정도 들어갑니다. 점심은 고등어 한 토막 구이에 현미밥 반 공기,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차리세요. 고등어는 전날 밤에 은박지에 싸서 구워두면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저녁은 북어 달걀국에 렌틸콩 두부 무침, 현미밥 반 공기 이렇게 드시면 하루가 완성됩니다. 장보기 목록에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달걀, 두부, 현미 이 8가지를 적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장볼 때 이것들만 잘 채워오시면 매일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장보기 메모에 5가지를 적어두셨나요? 적어두시면 장보러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생활로 옮기는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먹고 아침은 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은 하루 중 한 번만 신호를 받고 나머지 시간엔 분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올바른 관리는 매 끼에 25에서 30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류신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겁니다. 3번 신호를 보내면 근육은 하루 종일 합성 모드를 유지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계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외출이 줄어들며 낙상 위험과 만성 피로가 따라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혼자 걷기도 불안해지고 손주 하나 올리는 힘도 사라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길어집니다. 80대에도 장보러 혼자 다녀오고 계단 2~3층은 거뜬히 오르실 수 있어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식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그릭 요거트 150과 청국장 가루 1큰술, 삶은 달걀 1개로 한 끼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 3가지만 있으면 단백질 28에 류신 3 정도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랑 호두 5알 더하면 완벽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오늘 마트 가실 때 무가당으로 하나 사오시고 청국장 가루는 인터넷이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달걀은 한 번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내내 쓸 수 있습니다. 점심엔 고등어 한 토막과 현미밥 반 공기를 드세요. 고등어는 2~3토막씩 사서 하나씩 은박지에 싸서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 꺼내 구우면 됩니다. 저녁엔 북어 달걀국과 렌틸콩 두부 무침으로 마무리하세요. 북어는 아침에 물에 담가두면 저녁 때 바로 쓸 수 있고 렌틸콩은 주말에 한 번에 삶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평일 내내 꺼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3끼를 구성하면 단백질 80 정도가 고르게 배치되고 류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하루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북어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청국장 가루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릭 요거트가 부담스러우시면 달걀부터 늘려보시고요.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더해 가세요. 2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